아까 제 옆에 앉으신 분이 영화를 보는데 막 부스럽겠죠. 누구셨죠 혹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음악회에서는 부시러 움직이도 않고 고개도 돌려도 실례인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건 매너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 정도로 저부터도 그 세심한 그거에 들어가요. 제가 그 프로모션을 하고 아키나 사업장단 뭐 세종문화회관 예술전당 다니면서 만나고 프로모션 할 때 그게 오늘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런 상황 전개가 야 이런 영화가 정말 멋있다 하는 생각으로 아주 너무 잘 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타르라고 했을까? 고친 타르 별로 안 좋은 건데 농담이었습니다. 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방년 27, 꽃다운 나이죠. 1990년도에 방송 PD가 돼서 무려 33년,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직장 여성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파란만장한 스토리 끝에 임원이라는 완장을 찾지만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상위 500대 기업들 중에 여성 임원이 차지하는 비율 얼마나 될까요? 10%? 20%? 불과 6.3%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조사를 봐도 그 여성들의 모든 근무 환경을 고려해서 따져본 그 유리천장 지수를 봐도 대상국인 29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최하위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여성 직장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런 말들을 하죠. 물론 저 여자는 실력이 아니고 운 때문에 된 거야. 아니면 뭐 여자 상사한테 줄 서는 남자가 그게 남자냐? 그리고 하긴 또 여자도 여자를 싫어해. 이러면서 온갖 시기와 질투, 뭐 이간질 이런 것 때문에 에이 사표 던져 이런 순간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할 영화 타르, 이 영화는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의 최초의 여성 지휘자면서 수석 지휘자인 리디아 타르에 관련된 영화예요. 근데 그 리디아를 연기한 케이트 블란쳇의 그 미친 연기가 굉장히 돋보였던 작품이죠. 근데 한때 전성기만을 다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많은 권력과 그 영광을 탐욕 때문에 잃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그게 정말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 권력이라는 거, 영광이라는 거, 그게 선한 가치로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참 힘든 건가 봅니다. 근데 저는 잃을 게 별로 없어서 시련이 그에 비하면 훨씬 덜했지만 아쉬움은 남죠. 더 잘할 걸. 네. 아무튼 영화 타르 어떤 영화인지 예고편부터 일단 보고 오실까요? If you're here, then you already know who she is. Lydia Tar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usical figures of our time. We have a problem. I received another weird email. There's no reason to get caught up in any intrigue. I'm worried. She's starting to disappear into herself. You want to dance the mask, you must service the composer. You gotta sublimate yourself, your ego, and yes, your identity. You must in fact stand in front of the public and God and obliterate yourself. 상영 시간 2시간 37분. 와, 정말 길죠.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케이트 블란쳇이 나오지 않는 컷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영화가 시작되고 한 30여 분 넘게 이 케이트 블란쳇 혼자서 그 속사포 같은 대사를, 그것도 뭐 음악 용어 같은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서 그 속사포 같은 대사를 뭐 인터뷰, 강의 내용 혼자서 다 소화를 하는 거예요. 한 컷에 갔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은 영화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여러분 꼭 나중에 챙겨서 보시길요. 아무튼 케이트 블란쳇은요, 이 괴력에 가까운 연기력 때문에
골든글로브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제에서 작품상, 여우주연상을 휩쓸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카데미에서는 그 영화 있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주인공 양자경에게 돌아갔죠. 그래도 저는요,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 말처럼 케이트는 가상의 인물에 숨을 불어넣어서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인물을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그녀를 추앙할 수밖에 없다. 이 극찬에 저도 100% 동감입니다. 근데 마침 또 얼마 전에 토드 필드 감독과 케이트 블란쳇의 인터뷰 영상을 봤어요. 케이트는 일단 각본의 리듬감에 매료가 됐고 그 지적인 영역에 집중했다는 고백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두 거장의 대답 내용 잠깐 보실까요? I was riveted by the portrait of a woman unraveling, but I was fascinated by the script on a rhythmic level. You know, as much homework as I did for the script, she ingested that script. She memorized it, soup to nuts. So by the time we started shooting together, she knew everything that I knew, and she'd gone beyond what I knew. The film is as much about the world at large as it is about the classical music world. I think it's like so much more scope to talk about so much more because the gender was flipped. You can talk about power structures in a way that people are much more open to receiving the nuance of the film because it's not the same old male situation. She wants to be beyond that. She wants to feel like that doesn't matter anymore. 자, 그럼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긴 타르의 이야기 중에 저는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거기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 타르.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으로도 조종되지 않는 인물들을 통해서 사랑과 어떤 상처를 받게 되는 타르.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다시 일어서는 타르. 이렇게 3가지의 이야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타르를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타르는 젊은 여성 음악가들을 육성하는 단체를 설립하죠. 그 중에 유망주였던 크리스타가 자살을 하고 그 배후에 타르의 성추문 사건이 보태지죠. 실제로 베를린 오케스트라의 제일 바이올리니스트인 샤론과 동성애자 부부로 살고 있는 타르와 그 죽은 크리스타 사이에 어떤 성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묘사는 안 되지만 크리스타가 죽기 전에 타르는 많은 오케스트라 관련자들에게 크리스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보냅니다. 음악계에서는 거의 매장에 가까운 비난을 메일로 전하고 심지어 그녀를 기용하면 당신의 오케스트라에 타격이 될 거라는 협박까지 덧붙이죠. 그것이 결국 크리스타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게다가 또 한 명의 유망주, 후배 지휘자면서 현재 타르의 비서 역할까지 맡고 있는 크리스티나에게도 비슷한 입장을 취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토록 헌신한 크리스티나를 부지휘자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리죠. 그래서 크리스티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잠적해 버립니다. 상황은 이렇게 점점 타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지만 타르는 이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SNS의 피해자라고 항변할 뿐이죠. 그리고는 여느 때와 같이 오케스트라 지휘에 몰두합니다. 근데요, 타르의 몰락이 감지되는데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그녀의 모습, 가히 넋을 잃게 만드는 마력이 넘쳐나죠. 수천 수만 가지의 그 직종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뭐가 제일 좋을까?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그럴 능력이 없지만 그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고 행복할 것 같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많은 걸 얻어요. 그리고 이 클래식 작곡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의 다 천재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면서는 참 인간이 얼마나 복잡 미묘한 존재인가. 성공한 예술가는 유형 무형의 장애와 방해, 갈등 이런 걸 뚫고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위치, 꼭 성공하고 안 하고 또는 유명하고 그렇지 않고를 떠나서 자기의 음악을 추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에 관계없이 굉장히 그 존경스러워요. 그걸 다 뚫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영화 보는 내내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됐어요. 오늘도 역시 그 좋은 영화를 보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리디아 타르, 그리고 대중들의 넘치는 찬사와 존경을 받지만 모든 권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부패한다. 이 명제로부터 이 여성 리디아 타르도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요. 그 최고의 예술가, 그렇지만 위선적인 야망의 화신, 더더군다나 성추행,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쫓기는 리디아 타르. 언론은 이런 그녀의 모습을 계속 조명을 하죠. 그렇지만 본인의 입장을 끝까지 항변해 보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맙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타르에게 관객들로 하여금 일말의 동정심을 갖게 하는 두 인물이 있죠. 바로 샤론과의 사이에 입양된 딸 페트라. 권력과 상관없이 타르가 무한 애정을 쏟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페트라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자 타르는 페트라의 학교로 찾아가서 친구들에게 본인을 아빠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페트라를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놓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서는 모습에서는 여느 아빠들처럼 위풍당당한 기운까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러시아 출신의 첼리스트인 올가죠. 로스트로포비치를 흠숭하고 자클린 드프레이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아주 실력 있는 유망주인데요. 이 젊고 거침없는 올가에게 타르는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녀만의 권위와 지위를 활용해서 올가를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첼리스트로 등극시키고 뉴욕 출장까지 동행하게 되지만 올가는 그런 타르에게 결코 휘둘리지 않는 강한 멘탈을 소유한 존재죠. 어쨌든 이로 인해서 샤론과도 결별하게 되고 그토록 사랑하는 딸 페트라와도 면접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정명훈 씨 스캔들이라는 좀 순간 생각났어요. 우리 모두한테 존경 많이 받다가 어느 날 아침에 확 추락해버리고 그래서 사람의 성공과 실패라는 게 신기루와 같은 거고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막 존경스럽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닐 수도 있고 실패한 사람이 형편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존경할 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그 사랑 얘기도 성소수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우리 외로워서 반려견 데리고 사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새를 좋아해서 새 데리고 사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여성이 여성하고 좋아할 수도 있고 남성이 남성하고 좋아할 수도 있고 다 뭐 인정해주면 되는 거죠 뭐. 정치인이 뭐 불륜 스캔들 있고 그게 정치랑 뭔 상관이야. 근데 저는 그거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놀라웠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사실상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나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그런 점에서 되게 현실성이 있는 영화라고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그 화려하게 빛나던 면류관도 그리고 넘쳐나는 존경과 찬사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영원할 거라고 믿죠. 그리고 예술과 인생의 관계도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 그 줄리어드 음대 강의에서 타르가 바하를 언급하죠. 좁은 시야로 예술가를 보지 말고 또 음악을 지휘하려면 그 사생활을 떠나서 작곡가를 존경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헌데 과연 그럴까요? 성추문이 확대되면서 대중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급기야 공연이 취소되고 후원마저 끊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바로 그 지휘학 수업 내용이 악마적인 편집으로 왜곡돼서 타르는 인종차별주의자의 성추행 교수로 매장되고 말죠. 설상가상으로 타르가 설립한 여성 예술가들의 지원단체인 아코디언 회원들의 인터뷰 기사가 공개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지만 타르는 여전히 기사를 부정하고 언론을 그저 스캔들이나 쫓는 매체로 몰아붙이죠. 그리고 급기야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권까지 박탈당하자 본인이 그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연습해온 구스타프 말러의 5번 교향곡이 연주되던 날, 타르는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그만 새 지휘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무대 밖으로 끌려나가는 해프닝이 벌어지죠. 그래서 말러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은 마치 동물이 포효하는 것처럼 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5번 교향곡은 타르가 인터뷰에서 사랑이라고 밝혔듯이 말러가 아내인 알마와 가장 행복한 순간을 표현한 작품인데 말이죠. And so you chose love. 근데 이 알마가 크림트의 그 그림에 보면 키스라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키스의 그 주인공이 모델? 모델이 이 알마예요? 알마예요. 예. 네. 이 감독이 딱 이 영화를 시작할 때 이걸 염두에 뒀나 봐요. 이 여기에는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곡이 나와서 이게 지금도 엄청 많이 곡을 갖다가 변형했다 그러잖아요. 네. 출판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화도 내고 그랬대요.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당시에는 헤어질 결심에도 나왔지만은 베니스의 죽음에도 이 얘기 나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한 삶의 역사를 다루는 영화에는 이게 등장하는구나. 되게 깊이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부와 명예, 권력,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잃은 타르는 고향집에 가서 정말 오랫동안 묵혀뒀던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서 봅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스승 레나드 번스타인의 그 영상 앨범을 보면서 급기야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죠. 번스타인이 음악을 두고 한 말들, 기쁨과 즐거움, 고요함, 심지어 사랑과 증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끔씩은 너무 깊고 특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기도 하다. 그래서 음악이 위대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복받쳐 울던 타르가 초심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녀는 이내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작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일상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 아주 흥미로운 데뷔를 보여주는 영상이 등장을 하죠. 영화 초반 인터뷰에서 진행자였던 애덤 고프닉이 시간에 대해서 물었을 때 타르는 지휘자가 완벽하게 시간을 통제한다고 답하죠. 그런데 이 작은 오케스트라는 이미 제작된 영상에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맞추는 그야말로 시간의 주체가 아니라 역으로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타르의 모습이 실패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초라해 보이지도 않죠. 게다가 작곡가에 대한 존경과 음악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뜨겁게 전달되는 이유, 뭘까요? 네, 지난 조일러 클럽 때 영화를 함께 관람한 분들의 이런 의견들에서 저는 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추락이라기보다는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1등이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뒷문으로 한 계단씩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름답게 우아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날개가 너무 큰 탓에 추락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큰 사람이라 미처 겪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걸 보러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어렵다. 근데 이 배우 너무 멋있다, 멋지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고요. 이 사람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이면서 그만큼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그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휘자의 그 역할이 바로 자기의 삶의 색깔이고,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최고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최하의 자리로 내려갔지만 그것마저도 자기 인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보통 사람은 사실 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멋진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말 여기에서 클래식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라면은 이 영화가 주는 그 의미가 그 음악과 함께 더불어서 엄청나게 멋있는 영화였겠구나. 근데 저는 거기까지의 소양은 아니라서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멋진 영화 오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오늘 영화를 보면서 사실 예술인하고 노는 사람하고 좀 틀리다. 그런 것이 요사이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하여튼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제가 클래식을 몰라요. 화면도 어두침침해서 졸기도 딱 좋았고 다만 느낀 점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저렇게 미치고 그래야만 최고의 한계에 미치는구나. 그 역경을 뚫고, 그래서 제가 요즘 힘들지만 저도 역경을 뚫고
최선을 다할 생각을 했고요. 한번 더 봐야 되겠어요.